질점의 평형 실험 이론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실험의 목적은 벡터의 합성과 분해를 연습하기 위한 건데요. 특별히 우리가 사용하는 벡터는 힘을 써서 벡터의 합성과 분해를 연습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 합성과 분해의 평형 조건을 써서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사용되는 기구는 힘의 합성대, force table을 쓸 거고요. 추와 수준기, 평형을 맞추는 물방울이 들어있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래프 용지가 필요하죠. 자, 원리 및 이론으로 우리 평형 상태를 이용한다고 그랬으니까 평형 상태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실험 레포트를 쓸 때 이렇게 알지 못하는 용어들이 나오면 한쪽에다가 정리를 이렇게 이론 파트에다 정리를 해주면 또 튜터쌤들이 플러스 점수를 많이 줍니다. 자, 평형 상태는 원래의 상태가 변함없이 유지되는다라는 개념을 쓰는 건데요. 스테이블하다라고 우리 보통 많이 얘기하는 거죠. 정지 상태라고만 많이 생각하는데 등속 직선, 또 등속 회전, 운동 상태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자, 등속 직선 상태는 정지 상태와 마찬가지로 작용하는 힘이 0인 상태이거든요. 또 등속 회전의 경우는 또 돌림힘이 0인 상황으로 우리 봐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평형 상태 조건, 제1 조건, 제2 조건으로 잡아주게 됩니다. 어느 지점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이 0입니다. 우리가 질점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점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2 평형 조건, 이제는 이제 질점으로 하면 안 되겠죠. 부피가 있는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돌림힘의 합이 0입니다. 이 두 개의 조건을 다 만족시키면 이제 완벽한 평형 상태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실험의 경우에는 1조건씩만 사용을 합니다. 물체가 질점이므로 돌림힘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또한 한 평면상에서 이루어지므로 쉽게 그 내용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어떤 한 질점에 여러 개의 힘이 작용을 합니다. F1, F2, F3 이렇게 작용을 하면 외력의 총합이 0이 돼서 평형 제1 조건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질점은 원래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되고 이 질점에 작용하는 힘들은 합하여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우리 실험에서는 A, B, C 세 개를 힘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한 질점에 작용을 할 때 그 질점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 움직임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된다라는 것은 각각의 벡터의 합이 0이라고 놔줄 수 있고요. 평형 제1 조건. 특별히 지금과 같은 그림으로 보게 되면 A, B 두 개를 합한 것과 반대 방향,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방향 C 벡터가 지금 존재하는 거라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C로 써주는 게 가능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새로운 A 더하기 B 벡터를 R 리절트 벡터라고 해서 보통 R로 표시를 해요. R 벡터라고 놔주면 이 R은 마이너스 C 벡터, 즉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방향으로 정의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벡터 R 벡터는 A 벡터에다가 B 벡터를 더한 것, 지금 이제 힘이니까 합력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각각의 벡터의 크기 값을 알고 이제 우리는 추의 질량을 재서 이 힘의 크기 값을 계산해 낼 겁니다. 크기 값을 알고 또 요 사이의 각도 세타를 알게 되면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는 간단한 실험식을 얻을 수 있어요.
크기의 제곱 더하기 또 B 크기의 제곱 더하기 2배 AB 코사인 세타로 표현돼서 새로운 벡터, 합벡터죠? 합벡터의 크기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방향은 반대 방향으로 돼 있는 그 C벡터하고도 크기는 같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이의 각도를 또 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세타가 아니라 요 새로운 벡터 R 벡터와 A 사이의 각도 파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탄젠트 파이로 넣어줄 수 있고 x분의 y 값으로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요 두 식이 우리 해석학적인 이론식이 되겠습니다. 자, 해석학적인 식이 아니면 또 어떤 식이 있느냐? 이렇게 작도법으로 벡터의 합을 구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평행사변형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벡터 A가 있고 또 다른 벡터 B가 있을 때 이렇게 머리, 꼬리 연결하고 처음 머리로부터 꼬리까지를 연결하면 삼각형법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벡터의 합벡터, 리절트 벡터를 구할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A 벡터와 B 벡터를 머리머리 맞대어주고 연장선을 그려서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린 다음에 다시 처음 머리로부터 꼬리까지 연결을 해도 아까 삼각형법으로 얻은 결과와 동일한 식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평행사변형법이나 삼각형법의 결과는 같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작도법으로 표시를 하냐면 실험 중에 추를 사용할 거예요. 그 추의 질량을 재서 중력가속도를 곱하면 무게, 힘이 되죠. 이 무게를 길이로 환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0g은 1cm 또는 뭐 50g은 1cm 이렇게 환산을 해서 이 벡터의 길이 값을 잡아주면 되죠. 그리고 A 벡터와 B 벡터의 사이 각도 세타는 우리가 측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그 방한지 모는 종이에다 그릴 때는 각도기를 사용하고 또 자를 사용해서 A 벡터와 B 벡터를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장선을 그려서 요거 이제 작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R 벡터를 그리게 되고 이 길이를 측정해서 다시 이제 무게로 환산을 하면 우리가 또한 실험이 아니라 이것도 이론이에요. 작도법에 의한 이론, 새로운 그 벡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도기로 다시 요 각을 재야 되겠죠. 그래서 실험치가 아닌 이론치로 요 값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실험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합성대, 이게 폴스 테이블이라고 부르는 합성대거든요.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눈금이 매겨져 있습니다. 각도를 재야 되기 때문에 눈금이 매겨져 있고요. 또 여기 보면 까맣게 보이는 게 도르래예요. 도르래에다가 이렇게 추거리를 걸고 이제 추를 여기다 올려놔서 힘의 크기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동그란 고리가 있어요. 가락지라고 부르는 그 고리에 이렇게 실들이 세 방향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할 일은 뭐냐면 중력을 사용해서 지금 우리가 힘을 잡아주기 때문에 평형 상태가 잘 유지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밑에 바닥을 보면은 나사가 있어요. 나사를 움직이게 되면 높이를 맞춰줄 수가 있는데 여기 물방울이 가운데 들어있는 뭐 여러 형태의 물방울이 있죠. 물방울을 보면서 수평을 잡아주는 거죠. 수준기라고 우리가 불러주게 됩니다. 자, 수평을 맞추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 위치는 기본인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를 0도에다가 맞춰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B, C에 대한 각도를 읽어서 측정을 할 거예요. 자, A 위치에다가 100g의 추를 올려놓고 나머지 두 개의 추거리에는 뭐 보다 작은 질량이 같든지 다르든지 상관없어요. 추를 올려놓은 다음에 적당히 조절을 해서 이제 미세 조정은 각으로 합니다. 각으로 조정을 해서 평형 상태를 만들면 돼요. 어떨 때가 평형이냐? 요 가운데 있는 가락지가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센터에 딱 맞게 들어갈 때가 힘의 합이 0인 경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균형을 맞춰놨을 때는 정지마찰력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정지마찰력은 생각보다 꽤 큰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이 가락지를 약간 들었다 놔서 움직여줘요. 운동마찰력으로 바꿔주면 훨씬 마찰력이 떨어지죠. 그래도 중심으로 들어가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요 추에 의한 힘뿐만 아니라 마찰력에 의한 힘까지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하고 한번 움직여 줘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량이 다른 추를 또 올려서 실험을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얻은 실험치를 가지고 벡터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죠. 방금 전에 봤던 작도법. 작도법으로 얻은 벡터의 합을 R'. 실험적으로 얻은 건 R이에요. 이 작도법으로 얻은 거는 R'. 또 각 phi'을 구하게 되고 앞에 있던 이론식 코사인 법칙식을 사용해서 구하는 거는 R2' 각 phi2'으로 이제 데이터를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테이블을 보면서 또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 결과 레포트 형식이 이렇게 돼 있는 건 알고 계시죠? 1번 실험 제목, 2번 목적, 3 기구, 4번 원리 및 이론, 또 실험 방법 차례차례 내가 앞에서 정리한 것도 이 순서대로 했으니까 이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 책에도 이 순서대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실험 배치도를 포함해야 된다는 거 유념하셔서 꼭 손으로 그려주세요. 그래야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배치도를 꼭 넣습니다. 배치도를 넣지 않으면 감점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실험치를 적게 됩니다. 첫 번째 A, 지금 실험은 1번, 2번, 3번, 4번, 5번을 하도록 돼 있어요. 물리 홈페이지에 주어지는 데이터를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자, 힘이라고 돼 있는 데는 이 벡터의 크기를 적을 거예요. 그래서 질량, 추의 질량에다가 중력가속도 G를 곱해서 힘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세 군데 동일한 중력가속도가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중력가속도를 나누어서 그냥 질량만 써도 그림을 그리거나 벡터를 해석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힘의 단위는 뉴턴이고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이라는 것은 잘 숙지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근사적으로 비율적으로 그렇게 줄여서 쓸 수 있다라는 건데 여러분은 연습 단계니까 질량에다가 중력가속도를 다 곱해서 힘으로 잡아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를 기준점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A는 다 각도 0도로 이렇게 맞춰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추거리에 있는 힘의 크기, 이게 벡터 B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각도 세타를 측정을 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세타 값으로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C번, 그러니까 C 벡터 요 반대편으로 나와 있는 벡터죠. 그래서 이것도 추의 질량에다가 중력가속도를 곱해서 힘의 크기로
잡아준 값, 크기, 힘에다 적으시고, 그리고 이제 각도를 적을 때는 A에서 B 방향으로 돌아서 여기까지를 적으면 둔각이 될 것이고, 반대 방향으로 하면은 예각이 되겠죠? 둘 중에 아무거나 적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실험 데이터가 둔각으로 나왔는지 예각으로 나왔는지 여러분이 약간 집중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뒤에 실제로 세타와 파이를 적게 돼 있을 때 각도 A, B, 세타 이 값은 뭐 아까 이 B의 각도 이 값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A 각도가 0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RA 각도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A 벡터와 B 벡터의 평형을 이루는 요 C 벡터가 우리 눈에 보이는 벡터예요. 그런데 우리가 힘의 합성으로 구하고 싶은 벡터는 R 벡터입니다. 그래서 R 벡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파이를 바로 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측정값 둔각으로 구해지면 여기서 180도를 빼서 파이를 구하셔야 되고요. 예각으로 만약에 값이 주어지면은 180도에서 요 값을 뺀 값이 또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파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 값을 여기 각 RA 파이로 표현되는 값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는 데이터가 주어질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 및 결과 값을 구하는 거죠. 자, 실험에 의해서 R 벡터와 파이 벡터를 구하는 거, 이 C 벡터의 크기가 R 벡터의 크기죠. 그래서 그대로 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작도법에 의한 값이 R 프라임, 파이 프라임으로 얻어지는 것 우리 아까 설명했습니다. 모는 종이에다 그려서 모는 종이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자와 각도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해주시고 그 다음에 코사인을 이용한 계산값 R2 프라임, 파이 2 프라임 값까지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차를 구해야 될 텐데 오차는 뭐 이론적으로 하면 작도값과 계산법에 의한 값이 동일해야 되는데요. 또 작도값도 산술 계산이 아니기 때문에 또 약간 오차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험값과 작도값의 오차를 각각 크기, 각을 따로 해야 됩니다. 물리량이 다른 값을 섞어서 한 번에 계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크기에 대한 오차를 또 구하시고 또 각에 대한 오차를 또 구하시면 되는데 아무튼 작도값을 우리가 이론치로 참값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퍼센트 오차로 구하시면 됩니다. 참값분의 표준값분의 계산값, 실험값에서 그 표준값을 뺀 것 곱하기 100 하면은 퍼센트 오차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실험값과 계산값의 오차도 따로 구하셔야 됩니다. 또 크기, 각도 따로따로. 그러니까 오차가 몇 개가 나오냐면 하나, 둘, 셋, 네 개의 오차가 계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특별히 첫 번째 거는 과정까지 다 기술을 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또 작도 결과 이 모는 종이 또는 어떤 뭐 A4 용지 그것도 첨부를 해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레포트로 제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실험에 대한 이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